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천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방송 굉장히 오랜만에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고세진 총장님과 주옥순 대표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총장님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이렇게 뵙는데요. 그동안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근황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갔다 오시죠. 네, 제가 미국 가서 한 2달 있다가 예. 거기서 크리스마스 지내고 우리 처갓집이 인디애나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이들 다 거기 모이고 집사람이랑 다 거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제가 항상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열흘 동안 격리, 자가격리하고 네네. 이제 어제 해방됐습니다. 어제 이제 자가격리가 풀리셔갖고 오늘 바로 예. 저는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미국이 좋다고 가셨는데 네네. 한국에 왜 오시나 아니 궁금했거든요. 안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이제 대선. 3월 9일 날 대선이 있고 이 나라를 내가 해병대로 지켰는데 버리면 안 되죠. 네. 근데 예. 저기 박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예. 네네, 맞습니다. 베레모 딱 쓰고 페이스북에 그 네네. 사진도 완전히 그냥 베레모에 딱 찍혀 있거든요. 제가 그때는 이뻤습니다. 그게 예. 맞아요. 네. 그 계실 때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예. 미국 계시다고 해서 오시면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그 북한에서 네. 미사일을 벌써 4번. 연초에 4번이나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 사회에서도 북한의 어떤 미사일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예민할 것 같은데요. 그거가 좀 궁금합니다, 박사님. 그건 이제 제가 네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이 북한이 아니죠. 북괴가 미사일을 쏘더라고요. 네. 그래서 쏘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미국 그 첫 발을 쐈을 적에
네. 그 새해가 되자마자 한 발 날렸잖아요. 네네. 그래 쏘자마자 저게 뭐냐, 저게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있고 벌써 이미 거기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 쪽에서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 쪽에서 여기에 대한 안보에 관한 성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가만 계시고 대통령 후보들도 가만히 계시고 우리 군 참모부, 군 수뇌부에서도 가만히 계시고 청와대 안에 있는 안보 회의에서도 실장. 가만히 계시고 그래서 미국에서 도대체 코리아는 뭐 하는 나라냐?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핵무기가 날아오면 뭐 핵무기 맞고 팍 먼지가 쏟아지는데 거기서 머릿속에 일어날 사람들이냐? 네. 무슨 영화처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심하다 이거죠.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심하죠. 문제가 네네. 저의 이제 처갓집 식구들 우리 거기는 대가족이에요. 식구가 많아요. 뭐 말하자면 사돈의 8촌까지 하면 뭐 다 모이는 거예요. 예, 다 모여요. 거기는 한 번에 모이면은 그냥 즉석에서 할렐루야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그러는 집인데 모이면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전화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이제 했으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아무 소리가 없는데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 한국에 대해서 잘 알 테니까 네. 얘기 좀 해봐라. 네.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나 저 친구들이 대부분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얘기가 그러면 한국은 아무 대책이 없는 거냐? 아무 대책이 없는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그래서 제가 3월 9일까지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네. 2022년 3월 9일까지 이렇게 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3월 9일까지냐 그러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그때 대통령을 바꿔가지고 정권을 교체해서 새로운 이 정치 체제를 가지고 대응을 해나갈 거다. 예. 그랬더니 그냥 헛웃음만 웃더라고요. 헛웃음만 웃어요. 그리고 심각한 거는 지금 이제 정부나 뭐 네네. 미국의 그 중앙 그 언론의 본류를 차지하고 있는 CBS, ABC, 뭐 MBC 이런 방송 말고 네네. 일반 사람들은 특히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들과 맞아요. 그 가족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 할아버지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이에요. 네. 해마다 수가 줄어드는데 제 손을 붙잡고 네네. 야 너네 나라 어떻게 되는 거냐. 맞아요. 잘 되고 있더니 근래에 와서 지금 너네 나라 망가지는 소리가 들리고 이봐라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그 미사일을 90도 각도로 남쪽을 향해서 쐈더라면 거기다 핵을 탑재했더라면 서울이나 부산이 맞습니다. 완전히 콩가루가 되고 다 죽을 텐데 어째 이렇게 태평하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6.25를 맞았더라면 너네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웬 말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어요. 네. 그 할아버지나 뭐 이게 삼촌이나 이게 노인들이 이제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가족들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참 할 말이 없어 답답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서. 예. 도대체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좌파든 우파든 우파도 태평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우파는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뭐 설마 뭐 그렇게 되겠냐 또는 뭐 태평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그 국방을 네.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네. 700만의 인구가 2억이라고 하는 아랍 인구들한테 둘러싸여 있지만은 국방을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방에 대한 정신이 투철한 거야. 근데 아마 이게 이스라엘 같았으면 네. 저 북한에 핵 미사일 바로 공격했어요. 바로 들어갔죠. 맞습니다. 바로 공격하고 박살내버릴 텐데. 박살냈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연평도 포격 받고서도 그때 해야 돼. 선제 타격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온 세계가 선제 타격을 된다는 명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해요. 근데 이명박 씨의 그 책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명박 씨가 그거 확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군 수뇌부가 하지 말랬다는 거거든요. 군 근데 수뇌부. 그 안에도 좌파가 그럼 있는 군 거지. 수뇌부도 엉터리고 그렇죠. 대통령도 엉터리인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죠. 뭐 하는 결정권- 짓인 뭐 하는 결정권인데, 사람인데 최고 통제권자인데 그걸 못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네. 어제 발표한 네네. 외교 안보 국제 관계에 대한 비전 네. 네. 그거는 이따가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네. 그거 보고 내가 울었어요. 예. 울었어요. 네. 이제 조금 된다. 이제 먹어야 된다. 좀 부족하긴 해도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뭐 이 미국의 주류 방송을 들을 때는 네네. 당연히 그들은 뭐 고차원적으로 분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딱 거기서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한국 이래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미사일 날아왔어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하고는 얘기를 했어도 한국 대통령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저는 없어요.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봤자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게 포기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동맹을 다시 일으키겠다 하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 한미 동맹이 이 대통령이나 뭐 거기 안보 관계자나 또 외교부 장관이나 뭐 네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그건 사기입니다. 맞아요.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뒷구멍으로는 이거 완전히 와해시켜 놓고 앞에 전면부 벽만 놔둔 거예요. 안에는 다 뒤는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일단 야당에서 오늘 우리 그 자유일보 신문에 기사가 하나 좋은 게 나왔어요. 네. 지금 그 윤 후보가 문재인에게 외교 안보 완전 실패. 자기는 반드시 자유우방과 협력을 하겠다. 네. 자유우방은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일본. 미국, 일본이죠. 한미일 동맹이죠. 예. 이것을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위기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알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약간은 제가 조금 위로가 됐고요. 예. 지금 북한에서 이 1월 15일을 기준으로 미사일을 4발을 쐈는데 단거리, 중거리 다 쐈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더 조금 더 길게 가면 괌 있잖아요. 괌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측정을 통해서 지금 미사일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볼 땐 네. 미국까지 가는 거 다 개발해 놨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참. 그래서 저는 미국에게 오히려 이 북한에 대해서 이 핵 개발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오히려 좋아진 게 아닌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선제 타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나오면. 하면 되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정치 네.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어떻게 보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게 오늘 그 자유일보에 나왔던 예, 기사 오늘 같은데 한번 그 띄워주시면 문정권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정권이 네네. 북한의 눈치 보면서 북한의 인권도 다 눈을 감았는데 지금까지 비핵화하겠다는 건 다 쇼였다. 거짓 쇼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화도 다 거짓 쇼였다. 통일도 다 쇼였다. 제가- 이것을 오늘 적나라하게 자유일보에서 네. 지금 기사를 올려줬어요. 제가 네.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는 공개 편지를 내보냈는데 지금 또 하나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어요. 네. 문재인 당신의 실패가 뭔지 아느냐? 말이 된다. 그게 뭐 경제니 안보니 그런 거 다 네. 그런 건 다 이제 정치가나 전문가들이나 뭐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고 내가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문재인 씨의 최대 실패가 뭐냐? 국민의 얼굴에서 웃음을 앗아갔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는 거 보면 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어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문재인 씨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네.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나의 거죠.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네. 우리의 대통령은 난 모르겠어. 남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나의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 근데 저는 한 번도 대통령 소리 해본 적이 없는데 이미 뭐 저분은 넘어갑시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실 때 예.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안보, 그 예. 외교 안보 예. 정책 그 전문을 들으시면서 막 예. 눈물을 흘렸다고 한 내용, 예, 예. 그거를 저희가 기사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네. 제가 그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아, 네, 네. 네.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11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11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또 읽어 보니까 상당히 이게 포괄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노력들을 해서 네네. 이걸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핵심들을 짚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경제가 뭐 망가지거나 뭐 안에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다 나중에 복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나 나라가 이 안보가 무너지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문재인 씨가 추진을 한 거예요. 음. 뭐 안에서 경제 망가지는 거는 그거는 양념으로 따라간 거고 그분이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린 거예요. 반역이죠, 반역. 이 쉬운 예를 들어보면 그 국경선에 있는 참호들을 10개를 갖다가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22사단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네. 거기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지뢰를 다 제거해버렸죠. 네, 그러면 북괴군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할 때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국회에서도 인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멋대로 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때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는 근데 국민들이 바본 거야.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아버지가 대문을 없애버렸다. 네, 그리고 집에 들어온 현관문에 열쇠를 없애버려. 자물통을 열쇠가 아니라 자물통을 없애버렸다. 네. 그러면 아내나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국민들이 멍청하게 한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지식인들 대한민국 지식인들 정신 차리세요. 맞아요. 네. 이 나라가 망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나는 고고학을 했기 때문에 네네. 네. 인류 역사에 보면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네. 단 하나라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물론 대한민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이스라엘이라든가 지금 있지만은 그 다 망했다가 이제 마지막 새로운 나라 만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신라도 망하고 고구려도 고구려도 망하고 만나고, 고려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이 망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요. 네.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조용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조용한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들이 조용한 거예요. 아, 이거 신부들이 조용한 거예요. 네.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오늘 진짜 고 박사님 작심하고 나오셨네요. 칼을 갈고 오신 거예요. 네. 아니, 제가 들어도 속이 좀 시원합니다. 아니 내가 내려갑니다. 평소의 생각이 그게 평소에 아, 난 대한민국 이 종교 지도자들 다 저것들 다 몇 사람 빼곤 다 청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치 평론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면 알잖아. 보면 그러니까 알죠.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네. 꼭 뭐 이화여자대학교 뭐 가정학과를 나와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냥 내가 음식 만들어 먹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상식적이잖아요. 돌 들어간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네. 예. 안보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국제관계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한 거는 네. 예.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기적적이라고 봅니다. 아. 왜냐? 예. 그동안에 계속 국민의힘 당이 눈치를 봤잖아요. 뭐 네. 중도파를 뭐 어쩌고 저쩌고 중도를 끌어와야 되고 뭐 확장을 해야 되고 이준석 같은 사람 무슨 세대 갈등을 뭐 좁힌다. 이 포위론 네, 뭐 이런 세대포위론. 말도 안 되는 세대포유 네네 맞습니다. 세대포. 이런 거 하면서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 약간의 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혜주 몰아내는 거 보고 네. 그다음에 전국의 17개 시도의 도에 권리 2,900명. 선관위원들이 선관위 사무총장 만나가지고 이제 상임위원을 여권 편파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사람을 임명하지 말아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는 이 윤석열 대표의 후보의 이런 안보. 발표가 나온 걸 볼 때 희망이 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네, 네.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겠다. 네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지난 4년 동안 네네. 이게 얼마나 5년이 가슴 다 저리고 돼가요 지금. 예? 5년이 다 돼갑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가슴 저리고 네네. 속상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죠. 잠 못 자고 외국에 저는 외국에 많이 다녀서 외국에나 창피당하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때 얼마나 그게 창피한지 아세요? 근데 교수님 네. 지금 그거 안보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 예. 가장 문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는 저 한심한 인간들,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별들 다 똥별들이에요. KDI 뭐 국방연구원 예. 뭐 이런 놈들 전부 다 정말 청소해야 된다 이번에는. 별이라고 하면은 장군인데 네, 장군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방관하고 있어. 이 나쁜 놈들이 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 네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건 취소하고 나쁜 인간들이라고 하세요. 우리나라의 군 수뇌부 지금부터 지난 20년 동안 북괴가 하는 짓마다 예, 쏘는 미사일마다 예, 쏘는 대포마다 예. 그게 뭐라고 바로 발표하지 않고 글쎄요 그게 뭔지 무슨 발사체를 발표했는데 조사 중이다. 뭐 이렇게. 조사 중이라고 그러고 미사일이 날아가도 저게 뭐 별게 아닐 거라고 저 김정은이가 하는 말은 저게 믿을 수가 없다고 아직 그 정도로 실력이 없을 거라고 근데 계속 보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말한 게 맞는 거예요.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똥별들보다 정직한 거야. 그렇지. 똥별들보다 정직하다.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내가 이런 미사일을 했고 내가 이런 핵을 만들었고 내가 이만큼 날렸다. 네, 다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앉아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실력이 없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앉아있는 똥별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우파일 때도 그렇고 좌파일 때는 더 그렇고 이놈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기상을 가진 MZ세대에 타협하지 않는 젊은 별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MZ세대는 중국 싫어하거든요. 네네. MZ세대는 북한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있는 똥별들은 나이가 뭐 40대인지 50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라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것들은 돈만 월급만 축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게 해병대 병장의 아, 네. 우리나라 네, 네.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들에 대한 평가예요. 내가. 자, 그런데 네. 박사님 해병대 대한민국 육군 해군 육군 해군 네. 공군. 공군 있죠. 예. 근데 박사님 그 위에 있는 부대가 있는데요. 모르시나요? 뭐가 있나요? 그 위에 있는 부대가 엄마 부대입니다. 엄마 부대는 엄마 부대 대표 최전선에 있는 부대입니다. 주 대표님은 무성 장군, 별이 없는 장군. 별 없는 똥별 장군. 예. 차라리 별이 없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막 해대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네. 막 내질르잖아요. 문재인하고 맞붙잖아요, 그냥. 맞아요. 네. 지금 그나마 이렇게 온 것도 네네. 참 우리 여성 엄마 부대가 참.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가 한 걸 보면 첫째 네. 한반도의 이 북한과의 관계의 변화. 네. 여기서 주변 국가 공조해가지고 네.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게 원칙이죠. 지금까지 문재인 씨는 비핵화 말도 안 했지만은 네. 비핵화 하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부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을 어디? 다
따돌린 거예요. 우리와 전통적으로 함께하는 자유우방을 따돌린 거예요. 네. 그리고 혼자서 북한과 사바사바를 한 거예요. 이 사바사바가 전문 용어입니다. 맞습니다. 사바사바 해가지고 일을 그르쳐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주변국과 공조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믿음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주변국과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를 자, 이렇게 해야 되면 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저 미국에서요. 그 쿼드를 계속 주장했는데 문재인은 여기 동참을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바로 예. 이제 이 쿼드를 우리가 가입이 되면 이제 주변 국가에 대한 조그만 그 얘기 여기 나옵니다 이제. 네네네. 두 번째로는 한미 동맹을 네.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실천시키고 북핵을 억제하는 확장 억제 세력으로 강화하겠다. 아, 이렇게 돼야지. 이거는요. 이것 때문에 그 동안에 5년 동안 맞아. 덩어리 냉가슴 말고 뭉쳐 있던 체증이 쫙 내려가죠. 순식간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미국과의 각종 회담을 정례화해서 신뢰를 돈독히 하고 쿼드 산하, 예, 아 나오네. 예, 쿼드 산하, 네네.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뭐 워킹그룹 이런 거 다 참여하면서 네. 미국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와. 그렇게 박수. 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문장이 이게 두 번째 아주 신뢰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아하 윤 후보를 밀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우리가 중국하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없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네네.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길을 살려주고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게 하고 네. 신이 나게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다 그러면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죠. 중국 가가지고 혼밥 여러 날 잡수- 혼밥 먹고 혼밥 잡수고. 그다음에 같이 간 기자들 구타당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다 항의도 하지 못하고 네. 이번에 또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네. 거기 그 나라 수장을 만나지 못하고 네. 3일간인가 혼밥 먹고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예. 그런데 윤 후보가 예. 앞으로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겠다. 양국 간의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 간 고위 전략 대화를 정례화해서 전략적으로 소통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 중국한테 굴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음. 당연히. 그 대신 맞습니다. 네. 중국하고는 소통을 계속 하겠다 이거죠. 네네네. 그게 세 번째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일본과의 관계예요. 네. 아주 이것도 잘했어요. 네 번째로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 이게 김대중 씨가 얘기한 지가 언젠데 이제 2.0이 되냐고요. 지금 됐으면 벌써 5.0, 6.0 맞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네네. 그 중간에 안 했잖아요. 안 했죠. 하니까 지금 2.0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 2.0이라는 요 표현에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아, 좀 해석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건 일본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터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간에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이미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영토, 주권, 과거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고 당당한 입장으로 피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미국과 함께 3자 동맹을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박사님 중간에 또 제가 말씀을 하는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네. 경제적으로 이 100조 가까이 지금 국가의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저희가 12년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미향이 저 여자와 같이 맞짱을 뜨고 있는데 이제 다 몰아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야 됩니다. 네, 5번째, 네,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 기후변화, 환경, 감염병 등 이런 것들을 안보 다 도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청와대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장관들이 있으나 마나예요. 예.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와 비서관들과 네. 행정관들과 문재인 측근이 다 주물럭거리고 맞습니다. 심지어 임종석이가 이번에 전방 사령관을 데리고 저 철책선 시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장군을 그렇게 개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말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가 근데 공산주의자.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청와대를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총리실 직속으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네. 그래서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 안보와 사이버 안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네.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네, 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감염병에 관한 것도 대통령이 좀 책임을 덜하고 이제 총리실 밑에 이제 전문가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장관들에게 책임을 주고 참 마음껏 권한을 주고 권한을 먼저 나머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 되지.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하면 거예요. 이 국가 시스템이 예.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책임만 지라고 하니까 뭐 일을 그렇죠. 못하고. 일을 안 네, 하지. 맞습니다. 예. 문재인 씨는 문재인은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네. 맞아. 그때 나타나지도 않고 예, 모르세, 그다음에 모르세. 이제 뭐 아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지휘관은 앞에서 책임지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책임지고 져야지. 좋은 일 있으면 다 부하들한테 돌려주고 돌려주고. 이래야 진짜죠. 옛날에 그 삼성의 이부진 그 부회장 있잖아요. 예, 그 예, 이제 예. 신라 호텔. 네. 그분이 직원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삼성이 잘 되면 다 여러분이 잘한 거고 그렇죠. 잘못하면 나 때문이니까 최선을 다해라. 이게 좀 네. 어떤 아, 좋은 얼마나 리더십의 그 모습이었던 메시지가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나라를 현 대통령보다 여러 배 훌륭하신 거예요. 천번 백번 여러 낫죠. 배 훌륭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여섯 번째로 네.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거 좀 심각하거든요. 북한이 세계 해킹 해킹. 3위라고 하거든요. 네, 최고입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1위나 마찬가지예요. 이 북한은 악랄한 사이버 해킹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옛날에 소니 영화사도 해킹했잖아요. 저 김정은에 대한 영화를 네, 만든다고 네, 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 네. 그다음에 정치, 이 청와대라든가 각 이제 장관실을 비롯한 각 부처의 중요한 데이터, 네, 네. 그다음에 국방부라든가 각 참모부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또 이제 대기업에 있는 데이터들 네. 이런 거 다 해킹당하고 있죠 지금. 네.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안보에 관한 자료들이 순식간에 북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간첩이 얼마나 많고 지금 이 안에 맞습니다. 예. 간첩들이 돕지요. 그다음에 자생 종북주의자들이 돕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이버 기술이 세계 최고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북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가 북한에 대해서 대응 전략하는 작계 같은 거 만들어 놔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 만날 때 그 USB 남겨줬다고 하는데 네네. 그 안에 뭐가 들었냐고요. 맞아요. 그 안에 원전 설계도가 들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투기 설계도가 들은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탱크라든가 군 장비 설계도가 들은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거 왜 준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이 이렇게
속이 야리꾸리한 이것도 전문 용어예요. 네. 야리꾸리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국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식인들이 왜 그 말을 안 하냐고요.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김정은이를 잡아가지고 족쳐야 돼. 너 뭐 받았냐? 문재인이는 뭐 내놓지 않을 테니까. 확인할 길이 김정은을 족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이 밑에서 요걸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어. 예, 맞습니다. 이제 특검을 해가지고 네, 이거 찾아내야 돼. 뭘 줬는지. 네, 이게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대통령이 자, 이렇게 되면. 되면 그래서 네. 과기부, 국정원, 국방부 참 이거 맞습니다. 국정원의 자료들이 예, 이거 다 북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돼. 그렇죠. 예, 사이버 안보 관련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참 예. 이건 맞는 얘기예요. 예, 청와대가 너무 하면 안 되고 여기 이 안보 관련해서는 군인들을 동원하고 이거 군대에다가 실권을 줘야 돼요. 네, 이게 청와대가 또 하면 안 돼. 이거는 윤 후보가 잘못하는 거예요. 예, 청와대에서는 보고받고 결정해 주는 거고 이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우리도 군에다가 사이버 부대를 강화해 가지고 지금 북한의 사이버 군대가 몇천 명인지 6천 명, 예. 6천 명. 우리도 해킹 부대가 우리가 6천 명.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 우리가 했다 더 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10,000명 되는 한 2만 명만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요구하게 제가 하나 보완을 하면 예. 6년 전에 저희들이 농협이 해킹을 당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보고 아 이거 이래가는 안 되겠다. 청와대에다가 어떤 민원을 넣느냐면 이 해킹에 이 너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 방어막을 지금의 방어막보다 1차, 2차, 3차까지 방어막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세미나까지 근데 안 했습니다.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예. 방어막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네. 근래에까지 예. 해킹 당했잖아요. 예, 예. 농협 해킹 당하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내용의 부대 내용으로 동맹 및 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네. 이게 따로 놀았거든요. 우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이 방어를 철저히 하지 않은 거는 물론이고 일본이나 미국하고 공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라든가 북한은 계속 우리를 공격했죠. 우리에게 침투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완전히 시스템 바꿔야 예, 되겠죠. 말은 간단하지만은 이걸 하려면은 청소 작업이 굉장히 심각한 작업이 맞아요. 남아 있다고 봐요. 예. 그다음에 7번째는 이제 군에 관한 건데 우리 군대에 관한 건데 네, 똥별들. 첨단 과학 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 예. 예,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한 국방 혁신 4.0을 추진하겠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 전투 체계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병력을 줄이고 국방력은 키우겠다. 근데 요거는 문제예요. 병력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병력을 항상 넉넉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자꾸 하는데 예. 병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병력을 지금 또 쫄병들 월급을 죄송합니다. 쫄병들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쫄병이었기 때문에 예. 그게 입에 붙었어.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병들 월급을 2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병력을 대우를 해준과 동시에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관들에게 복종하는 그걸 길러줘야 돼요. 맞아요. 미군은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군이 상관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은 군기가 세서가 아니에요. 그게 벌점을 먹으면 월급, 그다음에 보너스 이게 다 뜯기거든요. 징계로도 문제가 생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군을 강력하게 정예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강력하게. 그 돈은 제가 볼 때 돈은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지만 군을 정예화할 수 있다면 그만큼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과학기술 전투요원 어쩌고 하는데 이 국방은 이 무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무기를 아무리 해봐야 핵무기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아무리 과학기술 가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전방에서 고성 쪽으로 간첩이 넘어갈 때, 간첩 민간인이 넘어갈 때 거기 몇 사단이죠? 22사단인가 네. 몇 사단이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군 장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시간이 몇 분 늦어져서 몰랐습니다. 전부. 일단 헛소리나 하고 자빠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에서 과학기술 장비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신이 똑바로 배긴 군인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과 정신교육, 병영 생활에 대한 규율 강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 후보가 그걸 미스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윤 후보는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네. 8번째, 네.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배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잘하는 거죠. 이게 아이언돔이 이게 이스라엘이 개발한 거잖아요. 네네. 이 날아오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쏘는 미사일을 다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뭐 100%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이언돔 설치해봤자 소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핵 북한에서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맞아요. 날리기 네, 때문에 네, 이게 맞아요. 소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방어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치하고 따라서 사드 같은 거 다 여기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 안 한다고 요거는 제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배운 단어인데 개지랄을 하는 현 정부의 그 나쁜 선례를 제거할 수 있는 예. 아주 좋은 일이죠. 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이 배우지를 못하거든. 근데 나는 잘 배워요. 네. 뭐든지. 그래서 이 한국형 아이언돔 배치 기간을 임기 내로 단축하고 예.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이거는 잘하는 거죠. 네. 잘하는 건데 이제 핵무기를 우리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예. 말하면.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는 이만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9번째, MZ 세대에 MZ. 맞는 네. 병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MZ 세대에 맞는 병영 체계를 구축하려면 MZ 세대의 별들이 지휘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군의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 얘기는 문재인도 한 얘기예요. 자꾸 이렇게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이 군인들이 국가가 뭔지, 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지, 내가 군에 나와 있는 것이 내 인생에 보람이 있다는 건 그거를 인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사탕발레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군 복무 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원격 강좌. 뭐 원격 강좌, 대학 학점 부여 그건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런 거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40년 전에 내가 군에 있을 적에도 백 있는 놈들은 다 뒷구멍으로 학교 다녔어. 특히 공군이나 뭐 해군 본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무장. 이 윤 후보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러니까. 정신무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 1도 하사 불성. 정신이 하나 이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무장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안에서 군 복지를 잘해준다 하는 건 이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정신무장이 빠지면 안 된다. 그 윤 후보님 그걸 첨가해서 나중에 이거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이거 대통령들 이 군복무 안 한 사람들 네. 이명박 박근혜 씨는 여자니까 여배 그다음에 또 누구요? 이 김대중 씨도 군대 갔다 왔나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노무현이는 갔다 왔는데 육군을 갔다 왔고 그다음에 문재인 씨도 갔다 왔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북한에 이로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어. 그전에 제가 군에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외쳤는데 이제는 보니까 갔다 온 놈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제가
해병대에서 배운 용어예요. 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는 모든 남자들은 이제 군에 가려고 할 거예요. 월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하이킴님이라고 네. 고 박사님 윤석열 캠프에 가서서 네. 교육 좀 시켜주세요. 하이키님이 여기도 들어오셨네. 아 반갑습니다. 내가 윤석열 캠프에다가 할 얘기가 또 이거 말고 교육에 관한 거.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혁신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이 나한테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이제 그 적당한테 알려줄게요. 미리 하셔야지 지금. 지금 이건 이제 외교 안보 군대에 관한 거 했으니까 네, 네. 교육에 대해서 할 때 내가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하시죠 뭐. 예,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11 네, 11.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예. 산재한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 단위로 통합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좋은 얘기인데 조심해야 돼요. 네. 항상 이 군 시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전략적인 장소에 있는 거거든.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또 어떤 때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제가 이스라엘에 오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그 대통령 안보보좌관이라든가 비서라든가 또 이제 그 신벳 그 이스라엘의 정보부 네. 정보부 관계자들하고도 제가 이제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대학의 총장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모임이 있으면 만나고. 근데 교수님, 네, 이스라엘을 거기서 총장을 하게 되면 네, 그 개신교인데 이해가 그쪽에 있는 유대교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 제가 거기는 이스라엘에 이제 개신교 학교도 있고 네. 또 천주교 학교도 있고 있어요? 예, 모슬렘 학교도 천주교 있고 학교도 있습니까? 그럼요. 천주교 세운 학교도 있고 무슬림 학교. 무슬림이 세운 학교도 있고 그게 다 이제 뭐 연령별로 있어요. 그래. 근데 제가 근무한 학교는 이제 미국에서 세운 학교죠. 미국에서. 네. 그리고 그 설립자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민군 상생 복합 타운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군사 시설을 희생시킨다는 말로 이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11번째로 한 건데 네. 군사 시설에 대한 어떤 그 보호 또는 거기에 대한 그 민간이라든가 간첩들의 접근을 막는 거를 해야지 네. 이거를 국민들한테 뭐 개발하게 내버려 둔다거나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첨언해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네. 우리 오늘 뭐 이제 거기에 연합이- 제가 내가 이제 문재인 씨한테 조언을 한다 그러면 군인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라. 맞습니다. 군인들이 존중받는 나라. 이게 맞습니다. 내가 이 군에 관한 것은 핵심이 그거예요. 무슨 뭐 맞아요. 병령을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있고. 자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오려고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비행기를 로컬 비행기를 타고 디트로이트를 가야 됐어요. 네. 비행기 딱 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여기서 군 장병을 제일 먼저 태우는 거예요. 군 장병, 그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 그 다음에 장애인, 여성 장애인. 그걸 먼저 태우는 거예요. 네. 군인들은 군복을 입었거나 안 입었거나 현역이면 현역증이 있으니까 예. 무조건 먼저 태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군 장병들 먼저 타십시오 하고 하는 방송이 나오니까 아유 한 10몇 명이 일어서더라고요. 다 민간인복을 입었더라고요. 예. 머리가 짧아. 아, 가더니 다 자기 그 증을 보여주면서 다 그렇죠.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 가진 아이들, 부모 엄마들, 그다음에 이 뭐예요? 그 장애인들 그런 분들 하는. 근데 그래서 미군들은요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군복 입은 군인이 있으면 네. 다 국민들이 이렇게 먼저 가시라고 배려를 하는군요. 그래가지고 네. 식당이든지 네. 뭐 차를 타든지 네. 뭐 영화관을 가든지 어디서든지. 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군인들을
무시하는 나라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 때문에 나라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나라에서 맞습니다. 군인을 우습게 보냐고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시효가 지났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할 적에는 내가 물어봐요. 다 아이를 낳아서 군에 보낸 아버지나 어머니 손 들어보라. 그 사람들 내가 딱 체크를 해놨다가 이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이 나빠도 내가 다 점수를 가산해 줬어요. 네. 무조건 5점씩 가산해 줬어요. 예. 이야, 참. 그것은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가서 국방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엄마나 아버지가 애국자란 말이죠. 맞습니다. 나는 애국자한테는 무조건 무조건. 점수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고 박사님 예. 군번이 어떻게 되시죠? 해병대 군번이. 우리 해병대는 군번을 기억을 못 해. 저는 기억합니다. 뭐요? 저희 오빠가 예. 해병대인데 9316 356. 나는 오빠 군번을 외워요. 제가 9316 356. 나는 청룡부대 1기로 월남을 갔어요.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꼼짝 못 우리 아버지 육군 군번은 기억을 해요. 아버지 군번은. 근데 내 군번은 못 해. 우리는 왜 그래, 해병대는 진짜. 딱 군에 가면 딱 그 군번 표가 있어요. 네. 개목걸이. 그걸 딱 이불을 딱 꺾어서 네. 쓰레기통에 탁 버려. 왜? 우리는 기수별로 나가지 군번 갖고 하는 게 아니야. 기수. 기수가 중요해요. 기수요? 1기, 2기, 3기, 4기 입대한 기수별로 순서도 하기 네. 때문에 해병대는 자기 군번을 모르는 거예요. 육군, 공군은 다 자기 군번을 알아야 돼. 맞습니다. 아유, 박사님. 그리고 미국에서는 군인들한테 변명하지 마이소. 내 다음 시간에 내 군번 갖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9316 356. 알았어요. 우리 오빠가. 군인들이 대학을 가면 나라에서 등록금을 대주잖아요. 네. 그리고 집을 사면 아주 적은 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3%라 그러면 군인들은 뭐 0.5%라든가 네. 군 복무한 사람은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이 지난 7월에 결혼했어요. 근데 내가 무조건 허락을 했어요. 왜냐? 얘는 미국 군인이었어. 그래서 아빠 나 얘랑 결혼할래.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아무나 주겠냐. 근데 내가 딱 근데 얘가 너 앞으로 뭐 했냐 그랬더니 미국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라크에 가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인생을 알겠구나. 해라. 그랬더니 얘가 딱 제대로 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이번에 만났는데 네. 집을 샀다는 거예요. 예. 야, 너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집을 샀어? 그랬더니 네. 미군은 네. 집을 사면 이게 이제 집을 이게 할부로 사잖아요. 네. 30년 할부. 그러면 매달 뭐 200~300불 넣잖아요. 네. 근데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와, 미국 군 출신 같은 응, 경우는요. 쫄병 출신이야. 이야, 네. 그래서 내가 미군 할 만하구나. 아, 우리나라 그 제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좋네요. 쫄병들은 200만 원 주고 예. 왜냐하면 미군들은 쫄병들이 군에 나가서 실제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쫄병들은 돈 많이 받으니까 그건 놔두고 네네. 하사관 이상으로 아, 제대한 사람은 은행에서 거의 무이자로 뭐든지 사게 해줘야 돼요. 간부들 같은 경우에 그거 뿐만 꼭 해야 아니라 되겠네. 뿐만 아니라 집뿐만 네. 아니라 뭐 저기 그로셔리 그 뭐죠 식품 사러 가든지 뭐 가구를 사러 가든지 컴퓨터를 사러 가든지 카메라를 사러 가든지 뭐 핸드폰을 모두 사러 혜택이 가든지 되더라고요. 뭐든지 다 10% 할인. 혜택이 되더라고요. 모두 10%. 근데 이제 제가 또 고백을 하나 하겠는데 이제 제 미국에 내 친구가 해병대 출신이 있어요. 예. 내가 하루는 뭘 사러 가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너네 나라에서는 군인 복무한 사람들이 뭘 사면은 얼마 할인해 주냐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10%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서 이제 아주 점심 식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 걔가 딱 그 자기 군번을 얘기를 하니까 10% 할인되더라고. 예. 오케이 그래. 이거 봐라. 그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딱 밥을 먹고 근본은 외워놨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딱 먹고 나서 나 해병대였는데 10% 할인해 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군번을 얘기해 달래. 군번을 알아야 말이지.
그래서 내가 나 군복 그런 거 없고 집에 두고 왔는데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줘. 나 군 한 거 틀림없어. 그랬더니 어느 나라 군인이었냐.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군인이었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미군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혈맹이다. 맞아.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대한민국 군대가 와서 구해줄 텐데 왜 안 해주냐? 왜 안 해주냐. 그래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안 해줘요. 내 페이스북에 자세하게 올라 있어요. 제니 일로 와봐. 그랬더니 매니저가 왔어요. 매니저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여잔데 한 30살쯤 된 여잔데 왔어요. 막 이 돈 받는 젊은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웃더니 해줘야지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있던 어떤 남자가 잘생긴 남자더라고요. 머리 짧고 근데 혈맹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 육군 중령인 거야. 우리가 대단하지. 같이 맞습니다. 저 이라크에 파병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툰 부대랑 자기 근무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인 받았어요? 할인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매니저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이 사람이 오면 무조건 할인해줘라. 이야, 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을 그렇게 대우를 해줘. 대우를 해줘야 돼요. 대우. 맞아요. 예, 그게 오케이, 빠진 오케이. 거야. 문재인이는 군대를 망쳤어. 맞습니다. 이 군대를 위로해야 돼요. 네. 지금 이 똥별들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도 군인들의 기를 죽이니까 똥별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똥별이 된 이 원인은 우리나라 정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똥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박사님.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아이고 네. 오늘 남은 주제들이 좀 많은데 맞아요. 다음 주에 또 모셔야 다음 될것 주에 같아요. 하죠, 뭐. 네, 다음 남은 주에. 주제가 아니, 매주 뭐예요? 화요일은 이제 저하고 같이 해야지. 단일화 얘기는 해야지 그래도. 네. 단일화는 잠깐 얘기하시죠. 그 원래 오늘 두 가지 주제가 뭐였냐면 네. 좌파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단일화 내일 또 이제 워커힐에서 아주 중요한 단일화 목사님, 좌파 목사님 얘기 좀 하세요. 우리 시간 없으니까 단일화만 먼저. 그거를 다음 단일화. 주에 네네. 다음 주에 특별 방송 단일화로. 단일화 단일화. 관련돼서 네.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단일화의 최대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야권 후보죠, 뭐 야권 후보. 아닙니다. 단일화를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단일화를 막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하고 김종인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도와서 맞아요. 시장을 우파가 되게 했는데 네, 우파가 되게 네. 했는데 그때 얼마나 폄하하는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참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렇게 안 이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 폄훼하고 김종인이가 더 그랬죠. 그 김종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네. 세 사람이 다 나가도 예.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다 나가도 윤석열이 이긴다. 절대 이런 못 이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야. 네. 이게 이준석이가 이게 나쁜 놈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분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나쁜 새끼지. 이준석 씨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이준석 씨가 지금 윤 후보를 돕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네. 전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방해꾼이야 방해꾼.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예? 야당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야당 대표가 없는 거고 야당 대표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당인 척 하면서 네. 여당을 돕는 프락치만 있는 거예요. 프락치.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언론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안철수 후보를 막 걱정하고 안철수 후보에서 걱정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보면 심성이 고운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좌파들의 그래서 문재인한테 후들리고 누구죠? 박원순이한테 후들린 거예요. 아니, 처음에 이렇게 예. 막 띄워주니까 예.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좌파에 넘어간 거죠.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몰랐지.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박수를 받으니까 네네네. 사람이 맞아요. 정신이 획 돌아버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 사람이 정치를 알게 된 거예요. 정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앉아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 네. 이 사람은 설득을 합리적으로. 당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하면. 설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 사람을 망쳐놓은 사람이 누구냐? 김종인하고 김종인과 이준석. 이준석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아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네. 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6가지가 돼요. 네.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표의 분산을 막고 네. 우리 우파 자유우파 후보가 당선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이거를 단편적으로 본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6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예. 이유. 첫째는 뭐냐? 예. 표의 분산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2017년에 홍준표, 하고. 안철수 둘이 단일화를 안 하는 바람에 유승민 유승민 그 인간도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단일화 안 하는 바람에 문재인이가 된 거죠. 문재인 씨가 41% 얻어가지고서 됐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했으면 유승민이 내버려 두고 그렇죠. 48%예요. 맞아요. 이겼죠. 이건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네. 네. 누구나 하는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모른다고 할까봐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다음 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좌파들이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이번 선거를 놓치면은 자기들이 감옥 간다. 지금 맞습니다. 네. 이재명이 이재명이 얘기했잖아요. 그러잖아. 네네네. 이재명이가 한 얘기는 떨어져도 성경에 있어요. 어, 이재명 나 떨어지면 떨어지면 감옥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심정이 죽겠지? 왜? 죄를 지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뭐 추가로 죄를 만들 필요가 없어. 맞아요. 이미 지금 저질러 놓은 죄만 가지고도 네네. 감옥은 충분히 갈 수 있고 가서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가장 편한 곳은 감옥이야. 네. 예, 괜히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불안할 필요 없어요. 감옥 들어가서 나라에서 주는 음식 먹으면서 편하게 있으면 얼굴도 환하게 펴나. 맞아요. 예, 예. 지금 그 이재명 씨 얼굴 보면 얼굴이 한심스럽잖아. 막 울었어. 예. 어제는 막 울어서 성남에 가서. 그 우는 게 다 쇼거든. 쇼지. 예, 그 그거지, 사람은 쇼지. 거기에 능하니까. 네. 우리는 울라 그러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 눈에 눈약도 넣고 그래야 되는데 그 눈약도 안 넣고 울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성경열 해야지. 이재명 씨가 내가 떨어지면 감옥에 갈 것 같아요. 그건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보니까 자기가 죽겠거든. 예. 내가 감옥 간다는 게 확신이 되는 거야. 이게 성경에 어디 있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인 동생 때려 죽은 다음에 예.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나가서 돌아다니면 누가 날 죽일 텐데요. 응? 자기 얘기하잖아요. 네. 왜? 죄책감이 있으니까 자기 네, 자신을 네, 아는 맞습니다. 거야. 네, 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네. 또 성경에도 여러 예가 있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그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냐? 두 번째로 드루킹이라고 하는 거. 예. 김경수가 드루킹을 통해 여론 조작한 거 있잖아요. 예, 여론 조작. 지금 어느 구석에서 이 여론 조작하고 있는지 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아직은. 우파 지금 국민의힘당이 여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돈을 들여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어디선가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맞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 좌파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끌어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북괴나 중공의 개입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북괴나 중공 또 연변에서 온 조선족. 조선족 안에 조선족 여러분 나 싫어하지 말기 바랍니다. 뭐든지 쌀에도 돌이 섞이듯이 조선족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중에 우리나라를 해치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탈북자들 중에도 지금 탈북자 다 훌륭한 분들이고 아니요.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에 고성을 통해서 넘어간 사람 보세요. 예. 그거 다 하나원 훈련 다 받은 사람인데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또 그다음에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북한에서 온 간첩들이 활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흑색 분자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이준석이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국민의힘당에서 이거 데이터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표가 갈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가 안 갈라져도 드루킹이라든가 이 북계 중국 맞습니다. 그다음에 탈북자 그다음에 조선족. 조선족 이런 공동체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 이상으로 여론조사가 나와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 후보가 한 몇 퍼센트예요? 48%? 네네 한 4, 5%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래에는 또 뭐 한 7, 8% 앞서가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거는 언제라도 조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를 안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네. 이준석이는 우리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건 사기예요. 내가 이래서 이준석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요번에 조혜주를 몰아낸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2,900명 구성원들이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 거기 제가 하나 예. 질문 있어요. 네, 자, 2,900명이 전부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2,900명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저렇게 움직입니까? 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 조직적으로 이 선관위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대장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이를 당선을 시켜야 되겠는데 과거에 문재인 같이 또 지방선거 4.15 부정선거 같이 이렇게 하려면 체제를 바뀌어요. 체제 전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중앙선관위도. 근데 이게 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네. 그렇게 조- 생각 안 드십니까? 조작을 해서 네. 지금 이게 전 여자로 말하면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 화장합니다. 예. 화장을 해놓고 뒤 구멍으로 무슨 소리 할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 화장하고 있다고 예를 봐요, 들어서 저는. 이재명이 이겼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편파적으로 된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쇼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걸 이제 우리는 여당 예. 이재명 후보 편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관계하지 않았다. 네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꼭 지켜봐야 이 돼 이거. 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이잖아요. 네네. 9명인데 그 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에요. 네. 이 사람 상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명예직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김명수는 완전히 그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김명수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대법관 다 썩었지만은 나 다 썩었어. 대법관은 위원장만 할 뿐이지 예. 매일매일의 근무는 하지 않아요. 예. 근데 나머지 8명 중에서 상임위원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 상임위원이 매일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상임위원을 통해서 일반 위원들 7명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혜주가 그 짓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그래서 조혜주를 문재인이가 다시 임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네. 자, 여기 보세요. 임기가 끝나면은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임기가 끝난 사람이 사표 내는 거 이거 지나가는 개가 아니라 지렁이가 웃을 일이야.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직책이든지 임기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지 임기 끝난 사람이 사표 내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 근데 사표를 낸 거야 조혜주가. 네. 이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미 뒷구형으로 서로 짜고서 짜고 신년. 사표 반려하네 어쩌고 이거 하는. 국민들의 눈을 갖다가 호도하려고 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정치 쇼를 하고 있고 사기극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멍청하니 있고 지식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맞아요. 웬일이냐 하고 떠들어야 되는. 그다음에 이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언론은 이미 뭐 다 넘어가 있는 지금 거고요. 동아일보, 한국일보,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제가 심각해요. 네. 내가 보니까 이거 장난 놀고 있는 거거든 지금. 장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젠가 17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들이 와가지고 조혜주 후임으로다가 여권 성향이라고 편파적이라고 욕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임명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쉬워. 지금까지 돌아간 일을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선거관리위원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 겉으로 되는 건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조작하는 것은 뭐 손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를 가지고 조작하는 거예요. 해킹하는 거죠. 네. 지금 이준석, 조갑재, 정규재 이런 네. 사람들이 사유로 부정선거 없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직 판명이 안 된 거예요. 이 대법원에서 아직도 그걸 판결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거든.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작을 이겨내려면은 이 여권 후보, 야권 후보들을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전 투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4.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전 투표, 2, 3일간의 사전 투표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 조작하는 거예요. 사전 투표에서 30% 이상으로 이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투표에서 졌는데 그래, 사전 투표에서 말이 이겨.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본 사전 투표에 간 사람들은 다 그러면 여권 사람들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에서 부정 투표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이기려면은 15% 정도로 앞서가는 단일 후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투표 절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전 투표를 절대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거기 투표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표하지 말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 투표함도 감시를 잘 하기 바라고 국내에서는 사전 투표를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뭐 자기 뭐 바쁘다고 뭐 직장이 어쩌다고 그래가지고 사전 투표한 거 말이 안 돼요. 절대 사전 투표하지 말고 이번에는 투표 용지를 3분, 4분, 5번 맞습니다. 꼬깃꼬깃 접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내 6번째예요. 그게 6번째. 6번째로 이 투표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투표지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후보를 단일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투표를 저도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렇게 반만 접었거든요. 반만 안 돼. 넣었는데 4분, 5분 접어요. 이제는 이 투표 용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를 이기려면은 우리가 후보가 단일화돼 가지고 15% 이상 이기고 있는 그만큼을 갖다가 부정 투표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걸 특히 더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거는 투표 용지를 여기 화면에 보이나요? 한 번 접고 네. 2번 접고 네. 그다음에 3번 접은 다음에 4분 접으래. 4분. 아니 3번만 접어도 돼. 4번 접으면 더 접. 너무 작아. 근데 그렇게 하고 다시 펼쳐요. 펼친 다음에 가운데다가 거기 찍을 때다가 도장을 딱 찍고 다시 또 접는 거예요. 먼저 도장을 찍고 접으면은 이게 번지기 때문에 이걸 접은 다음에 펼쳐 가지고 네. 그다음에 중앙에 투표를 찍은 도장을 다음에 찍을 자리에 찍은 다음에 이걸 해서 딱 해갖고 집어넣으면 이게 자동 개표기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지. 예.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6가지 제가 보니까 이 언론에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네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6가지 문제를 이겨내려면은 네.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단일화를 안 하는 사람은 역적이다라고 정광훈 목사님 말하는데 그건 100% 맞는 말이에요. 이번에 단일화를 방해하는 이준석이 벌써 국민의 역적인 거예요. 김종인, 네. 그다음에 안철수 씨는 지금 자기가 안일화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아직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철수 씨는 지금 안철수 씨의 그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네. 내려가고 있으면 맞습니다. 물론 어느 선에 가서 빨리 제가 볼 해야지. 때는 단일화의 물꼬가 안철수 씨 터질 겁니다.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씨 옆에 있는 그 당의 사람들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준석,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당 사람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일요. 네, 그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내일 네. 워크힐에서 열립니다. 네. 10시에.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입장할 수 있으니까 참석해 주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반드시 단일화를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금 절대절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가 그거 모르는 분은 아닙니다. 저는 꼭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 너무 길었죠. 네네. 미안해요. 네, 아닙니다. 그 지금 내일 또 이제 단일화 관련돼서 중요한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총장님과 또 대표님께서 위원회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네. 또 영상도 짧게 잘라서 올려서 네. 고세진 총장님이 또 제안하는 네. 3구 대선 승리의 방안 6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요, 네, 좋아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조나단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방송 마치시면 광고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고고화 강의하기로 돼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대표님. 이제 2월 8일부터 2월 예. 8일 화요일부터 하는 거 그거 저기 광고 좀 해주세요. 청교도 신학원 채널에서 지금 김학성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고세진 총장님도 함께 청교도 신학원의 강사님으로서 여러분 강의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총장님께서 하시는 아주 특별한 강의, 전 세계 누구도 못 하시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에 입학을 해야 듣죠. 네, 맞습니다. 성서 고고학인데요. 이건 굉장히 생소해요. 사실 말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정통 제대로 된 고고학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그동안은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정광호 목사님이 애걸복걸 하시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요. 이제 네. 청교도 신학원에서 2월 8일부터 고세진 총장님의 강의가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인지해 주시고요. 함께 많은 시청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모실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화요일 날 나오시잖아요. 예. 네. 네. 그러면 화요일에 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방송을 또 진행해 제 보도록 시간에 하겠습니다. 모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유민주